병원에 이송하고 물건들이 붙고 자, 오늘부터 총선 선거운동이 시작이 됐죠? 그런데요, 아마 눈썰미가 좀 있으신 시청자분께서는 보셨을지 모르겠어요. 지금 영상 가운데 그 모습이 있었던 시간이 나와 있었거든요. 국민의힘을 비롯한 다른 정당들은 모두 자정부터, 그러니까 지난 자정부터 뭐가 활동이 시작됐는데 민주당은 오전 10시부터 공식적으로 일정이 있었어요. 글쎄요, 뭔가 여유를 갖는 걸까요? 아니면 어떤 다른 전략이 있는 걸까요? 아무튼 출발하는 시간에 조금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런 내용까지 아까 표시가 좀 돼 있었어요. 자, 이런 가운데요, 오늘 총선을 이끌고 있는 각 정당의 대표들, 글쎄요, 어떤 절박함, 안간힘도 있을 것 같고요. 아니면 뭔가 자신감 또는 여유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런데요, 말들, 쏟아내는 말들 자체는 굉장히 거칩니다. 최근 며칠 동안 수위가 계속 올라가고 있거든요. 오늘 발언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정치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삶을 모두 바꿀 수 있기 때문이죠. 정치를 배같이 하는 사람이 문제인 거지, 정치 자체에는 죄가 없습니다. 저는 그렇기 때문에 정치를 하러 나왔습니다. 정치 할 만한 사람에게 맡겨야 합니다. 정치라는 말에는 죄가 없습니다. 정치 먹같이 하는 사람이 문제인 겁니다. 그 사람에게 죄가 있는 겁니다. 그 죄를 물읍시다. 사적 욕심에 찌드는 무능하고 부패하고 폭력적인 정치인들에게는 소용이 없습니다. 입틀막, 칼틀막을 일삼아온 정권의 폭력 때문에 세계에 자랑하던 모범적 민주국가의 위상도 추락했습니다. 국민을 배신한 윤석열 정권의 채찍질이 회초리가 필요할 때입니다. 보수 중도 그런 문제가 아니라 이 꼴 더 이상 안 된다, 이 꼴아지 그대로 가다 나라 망하겠다, 이런 판단으로 조국혁신당에 힘을 실어주고 있고, 그런 추세는 앞으로 계속 강화될 것이라고 봅니다. 자, 각 정당의 대표들이 쏟아내는 말, 누구를 겨냥하는지 아시겠죠? 근데 그 표현들이요, 굉장히 수위가 높습니다. 자, 그럼요, 오늘 포함해서 그리고 며칠 전에 있었던 각 당의 대표들의 발언들이요, 그중에서 거친 내용 때문에 귀를 잡았던 대목을 좀 소개해드리죠. 먼저 국민의힘 한동훈 비대위원장입니다. 오늘 서울 신촌 뉴스에서 나왔던 말인데요. 뭐 정치는 굉장히 중요하다. 뭐 여기까지는 뭐 그냥 보통 말이에요. 그런데 정치를 개같이 하는, 강합니다. 이렇게 하는 사람이 문제인 거지 정치 자체는 죄가 없다. 그리고 방금 영상에서 나왔죠? 무엇 가치인데 그걸 줄이면은요 조금 험악하게 들립니다. 이런 표현까지 썼습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인데요. 오늘 선대위 출정식에서 민생은 바탕, 경제는 폭망, 나라 망한다, 폭망한다, 뭐 이런 표현을 많이 씁니다. 최근 들어서요. 그리고 얼마 전에는요, 경기도 지역의 한 접경 지역에 가서 전쟁이 나도 이상할 게 없다, 이런 얘기를 꺼내놉니다. 전쟁이 나도 이상할 게 없다. 다음 보겠습니다. 그다음에 오늘 조국혁신당 대표, 보수인 분들도 윤 정권 눈꼴시다 생각, 이 꼬라지 그대로 가다가, 이런 표현. 또 나라 망한다는 판단, 망한다는 표현이 많이 나옵니다. 참으로 여기 꼬라지라는 표현도 들어가 있습니다. 윤경호 소장님, 각 당 대표들 수위가 높습니다. 그런데요, 이거 가만히 듣고 보면 지지층은
환호할 것 같은데 과연 지지층이 아닌 중도층 또는 지금 아직까지 표심을 결정하지 못한 분들 이거 어떻게 들렸을까요? 뭔가 이렇게 있는 척 또는 뭐 그 있는 척이라는 게 지지를 많이 얻고 있는 또는 승리에 대한 자신 뭔지는 모르지만 있는 척하기 위해서 어깨에 너무 힘이 많이 들어간 것 같아요. 오늘 공식선거운동 첫날인데 예. 이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어딘가는 크게 착각을 하고 있다는 게 나중에 이제 판명이 되겠죠. 최근에 여론조사 결과가 나타나기로는 뭐 야권이 조금 더 우위인 걸로 그렇게 보이잖아요. 이제 예. 그래서 아마 오늘 선거운동도 뭐 아까 앵커가 지적했습니다만 10시부터 뭐 그것도 용산에서 뭐 그래서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하여튼 어찌됐든 제가 보기에는 뭔가 있는 척의 그 결과물이 오늘 저렇게 격한 표현으로 나온 게 아닌가. 근데 결국은요 선거라는 게 이제 우리가 대세를 잡았습니다. 저희한테 빨리 오세요라는 영어로 얘기하면 밴드웨건 효과 이걸로 유권자들을 막 끌고 가는 이제 그게 상당히 유리할 것 같지만 제가 지금까지 지켜본 몇 차례 선거에서는 역시 고개를 숙이는 게 조금 더 동정표를 끌어가려고 노력하는 게 그게 겸손으로도 보일 수 있고 예. 그게 막판까지 더 유리한 전략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앞으로 남아있는 13일 동안 그렇게 전략을 바꿔나가는 쪽이 조금 더 유리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윤주진 대표? 예. 제가 이 지금 세 정당의 대표들 물론 이제 여당은 비대위원장입니다. 예. 오늘 그리고 이제 며칠 전에 쏟아낸 발언 다시 한번 아주 핵심만 다시 한번 제가 말씀을 드려볼게요. 정치를 개같이 하는 게 문제다. 아 이게 평상시 같았으면 이런 발언을 하면 이게 싸움 나지 않습니까? 그리고요 망조다 전쟁이 나도 이상하지 않다. 이건 약간 공포감을 들게 하는 말이고요. 이 꼬라지 그대로 가다가 나라가 망한다. 선거일까지 계속 이거 어떻게 보면 혐오 발언 같기도 하거든요. 이런 발언 계속 나오는 겁니까 그럼? 이게 이제 아무래도 각 당이 자신들을 지지하는 정통 지지층에 호소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요. 왜냐하면 이제부터는 어떻게 보면 판세가 끝났다고 보는 거죠. 이 표심은 어느 정도 정해져 있고 예. 물론 마지막까지 1%, 2% 유권자들의 표심은 계속 왔다 갔다 하겠지만 이제 어느 정도 마음을 굳힌 유권자들이 이제 중요한 것은 투표장에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 예, 우리 지지층이 얼마나 많이 뽑아주느냐, 예. 많으냐의 문제인데 제가 봤을 때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아마 그 부분에서 지금 상당히 보수 지지층에 좀 호소를 하고 있고 반대로 이제 이재명 대표와 조국 대표는 정권 심판론을 넘어서 거의 이제 뭐 나라 망하겠다. 그러니까 망조 예. 뭐 망한다 국가- 이런 표현 많이 씁니다. 국가 지금. 멸망론으로 가고 있는 거거든요. 오. 이렇게 해서 계속 지지층을 결집하고 있는데 이런 뉴스가 나오면 사실 중도층은 정말 투표장에 안 갈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걱정이 듭니다. 이런 얘기가 이게요. 오늘부터 선거운동이 시작된 날입니다. 오늘이요. 앞으로 열흘 이상 남았어요. 그러면 이거보다 더 수위가 점점 올라가는 발언이 또 나오는 겁니까 그럼? 지금 오늘 첫날의 모습, 최근에 나왔던 발언의 모습이었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요. 갑자기 무슨 뽕짝 설전인가요 지금요? 뭐 이런 표현을 갑자기 좀 등장했습니다. 우선 이재명 대표가 어제 이 얘기를 먼저 좀 꺼내놨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배현진이 주먹으로 맞은 사건은 골뱅이로 맞은 사건은 폴리스라인을 치고 과학 수사를 하고 난리 똥짝을 치면서 증거를 채집하는데 야당 당수가 목에 칼을 찔려가지고 피를 흘렸는데 그 혈흔을 1시간도 안 돼서 물청소를 합니다. 야당은 정권에 반대되는 세력은 그렇게 해도 돼 라고 읽힐 수 있지 않습니까? 자, 이 얘기를 꺼냈어요. 그러니까 배현진 의원의 습격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 얘기를 꺼내내면서 난리 뽕짝이라는 표현을 쓴 거예요. 그러면서 막 비판을 하죠. 자, 화면 좀 보겠습니다. 대응이 당연히 나왔습니다. 자, 이재명 대표가 배현진 피살 사건은 난리 뽕짝 치며 증거를 채집하고 뭐 그러니까 본인 상황과 좀 달랐다. 그걸 저렇게 표현했는데 그러자 배현진 후보 가만히 안 있죠? 난리 헬기 뽕짝은 어디서 쳤나? 그 정도로 분별 없을 줄 모른다. 국민들이 다 알고 있다. 난리 헬기 뽕짝이라 그랬어요. 서정욱 변호사.
사실 두 분 모두 피습 사건을 당한 피해자란 말이에요. 근데 이재명 대표가 또 다른 피해자인 배현진 의원 상황에서 난리뽕짝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거기서 시작이 됐어요. 이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뭐 두 가지만 저는 지적하면요. 예. 배현진 의원은 이제 난리뽕짝을 쳤다고 이재명 대표가 먼저 했잖아요. 예. 근데 배현진 대표가 의원이 헬기 타고 이제 순천을 갔습니까? 아. 헬기 타고 순천에 있는 병원 갔습니까? 갑자기, 아니에요. 갑자기 순천은 왜 나오니까? 순천 향병원인데 이걸 이게 순천에 있는 병원으로 개딸들이 착각한 건지 무슨 뽕짝을 쳤다는 거예요. 그냥 이게 가장 가까운 순천 향병원에 이태원에 있는 멀리 간 게 아니라 가까운 데 갔다. 이재명 대표는 이제 헬기 타고 서울로 갔잖아요. 예. 헬기 타고 서울로 간 사람이 그냥 가까운 순천향병원에 간 사람 보고 예. 난리 뽕짝이라면 됩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지금 이게 보니까 개딸들이 야 헬기 타고 순천 갔냐 이렇게 공개해놓은 글들이 이렇게 많이 올라와 있잖아요. 그걸 착각을 한 건가요? 착각인지 조롱인지 뭐 논리겠죠. 서로 반박하는 과정에 농담인데 제 말은 배현진 의원에게 원칙대로 대응한 거예요. 그대로 예. 가장 가까운 병원에. 근데 이재명 대표는 진짜 이게 매뉴얼에 안 맞게 예. 헬기 사용 규정에 안 맞게 부산을 못 믿어서 이게 서울대 간 거 아닙니까? 여기를 첫째 지적하고 예. 두 번째는 이제 뭐 1시간 안 돼 물 청소했다는데 그럼 지금까지 그냥 보존해 둘까요? 지금까지 아무도 접근 못하게 그냥 피 그대로 난 대로 둘까요? 다 이게 사진 촬영하고 동영상 촬영하고 그 주위에 수많은 사람이 있어 범행 다 알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오는 사람들 치우는 게 맞죠. 이거 가지고 이게 증거 은폐가 됩니까? 저는 이걸 치웠다고 계속 음모 부실 수사 이렇게 하는 게 저는 괴담이다. 예. 이렇게 두 가지 지적합니다. 김상일 평론가, 이 얘기에 대해서 오늘 어떤 분 말씀을 들어봤는데 네. 난리뽕짝이잖아요. 네. 이거 뭐 유치뽕짝 아니냐? 그렇게 또 반응을 보이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네. 이걸 가지고 이거 어떻게 봐야 되는 상황입니까? 이게 근데 도대체. 뽕짝이 원래 그 트로트를 그렇게 표현하는 거 아닌가요? 예, 다른 표현이죠. 네. 근데 요새 트로트가 대세인데 뭐 엄청난 인기잖아요. 네. 뽕짝에 근접하지도 못하시는 분들이 뭘 이건 트로트에 대한 모욕일 수도 있다. 아니 트로트는 국민들을 위해서 그렇죠. 좋은 공연을 해주잖아요. 공연하고 즐거움도 주고 기쁨도 주고 그쵸. 그런 거란 말이에요. 이게 정치 테러와 관련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네? 그러면 이제 이재명 대표의 뭐 의도는 제가 알겠어요. 뭔가 약간 왜냐면 불만 공정하지가 표시를 한 것 같단 않다는 말이에요, 공정하지가 지금. 않다. 예. 응? 지금 현 정권이나 검찰이나 하는 어떤 행동들이 공정하지 않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건데 그렇게 좀 보이는 구석들이 있어요. 우리 국민들도 그런 부분을 의구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저는 꽤 있다고 봐요. 예. 근데 그런 부분을 부각을 시키려면 예. 차분하게 시켜야죠. 거기에 감정을 막 섞어버리면 감정만 보이고 내용은 들리지 않거든요. 그리고 이게 아까도 얘기했지만 정치 테러와 관련된 사실은 분들이에요. 굉장히 심각한 문제예요, 이거는요. 근데 정치 테러가 왜 일어났습니까? 정치권에서 이렇게 지지자들을 감정적으로 부추기고 예. 선동하고 이런 게 요인일 수 있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꽤 많잖아요.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굳이 예. 저렇게 또 감정적인 언어를 쓸 이유가 저는 없다라고 생각하고요. 저런 그 감정적인 언어들은 정말 국민들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국민들을 그냥 활용하고 이용하기 위해서 하는 언어뿐이 안 된다. 예. 이런 측면에서 공직 후보가 예. 좀 자제해야 되는 그 공적 책임감이 예. 있어야 한다. 예. 저는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또 하나는 마지막으로 이걸 좀 정리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데 예. 정치는요. 국민을 위한 경연이지 서로 치고받는 경기가 아닙니다. 예. 그리고 국민을 위해서 뭔가 잘할 수 있느냐를 보여주는 경쟁이지 예. 서로 죽이려고 드는 전쟁이 아닙니다. 예. 이거를 좀 자각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통상 정치인 하면은 굉장히 중요한 일을 하고 있다. 묵직한 판단한다. 이렇게 통상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무슨 문제가 생겼을 때 국민들을 좀 자제시키고 안심시키고 이러는 게 원래 정치인의 역할 아닙니까? 근데 지금 거꾸로 된 것 같아요. 국민들이 정치인을 자제시켜야 되는 이런 상황으로 가는 게 아닌가. 이런 말씀들 많이 하시더군요.